여기 보세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과 유방암과의 관계를 보면, 자, 비알코올성이니까 말술을 먹는 사람들은 아니지. 그런데 이것이 유방암과 관계가 있대요. 간정격의 키워드예요. 간정격의 키워드. 배경, 이 연구 논문의 배경.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은 간 지방층의 존재를 나타내는 만성 간 질환입니다. 유방암은 현재 여성에서 가장 흔한 암이며 여성의 암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과 새로 진단된 유방암 사례 사이에서의 관계를 평가합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표가 EBS 영상 소개해드린 거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유방암 고위험군. 자, 동물성 지방으로 호르몬을 만든다. 자, 우리가 섭취하는 수곡 어육으로 섭취하는 영양분 중에 많은 부분이 간으로 가요. 그런데 간에서는 특히 지방 영양 성분,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우리가 섭취한 지방 성분, 특히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간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내분비 기관에서 호르몬을 만들 때 원료가 지방이에요. 그런데 지방 대사의 책임, 총 컨트롤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간에게 있습니다. 간.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이, 그 호르몬이 유방암의 확산을 촉진시킨다면 그 호르몬의 원료가 무엇인지를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료는 지방이다. 원료는 지방이다. 그런데 그 지방 대사의 대부분은 간에서 하더라. 다시 논문으로 들어가서 연구 방법. 4년 동안 나사렛 성결병원 유방센터에 소개된 유방조영술 선별 검사 결과가 수집되었습니다. 진단 후 1개월 이내에 유방암으로 새롭게 진단받고 복부 전소나 단층 촬영을 시행한 여성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대조군은 동일한 연구 기간 동안 유방암 검진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복부 CT를 시행한 73명의 정상 유방 조영술 및 유방 초음파 검사를 포함했습니다. 대조군은 연령과 체질량의 지수와 일치시켰습니다. 우리는 확산 간장 지방의 존재와 유방암에 대한 다른 알려진 위험 인자의 측면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 결과. 검사를 받은 133명의 여성 중 유방암에 대한 새로운 진단을 받은 73명의 여성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은 유방암을 앓는 여성 33명과 대조군 12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변량 분석에서 유방암과 관련된 비알코올성 간 질환은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에서 보니까 98% 신뢰 수준을 보였다. 98%의 신뢰 수준을 보였다라고 현우가 말한 부분은 95%의 오발음이기에 95%라고 바로 잡습니다. 결론. 비알코올성 간 질환은 유방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지방대사를 잘못해서 호르몬 컨트롤을 제대로 못해도 생길 수가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간정격이 요구되는 겁니다. 삼시부 이야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이 여성계 질환에서 여기 보면 소시오탕증,
시호계지탕증이 여기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 네, 그러한 것과 관계된 증을 도움 줄 수 있는 처방이거든요. 물론 알코올성 간 질환도 도움이 되고 이 두 처방은 그러니까 간 정격 쓰면서 소시호탕증이 있으면 소시호탕, 시호계지탕증이 있으면 시호계지탕을 보조요법으로 쓸 수 있겠죠. 또 다른 논문, 우리가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확인해야 돼요. 간 정격을 써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호르몬 대사와 혈액 내 내용물 조절에 있어서의 간의 역할이라는 논문이에요. 텍스트. 정상적인 간 기능은 내분비선 엔도크린 글랜드라고 합니다. 그게 약자가 EG예요. 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간 자체에 의해 많은 정도로 조절되는 혈액 내 호르몬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정상적인 간 기능은 EG 기능이 증가되면 간에서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견제하고 담즙을 배출하고 담즙을 배출하는 경우 혈액 내 호르몬의 함량이 정상적으로 조절됩니다. 내분비 호르몬 과다가 간장의 조절 능력을 초과하면 혈액 내 수준이 지방의 수준이 증가합니다. 말씀드렸죠, 언젠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고. 심근경색 시리즈에서, 심장병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논문을 보겠습니다. 내분비 기관 유방에 소엽 암종을 가진 피험자에서의 전이를 연구한 논문. 논문의 연구 결과, 내분비계 기관 전이는 침륜성 소엽 상피암 환자의 91%에서 발견되었고 침륜성 상피암 환자의 58%에서 나타났고 부신은 전이가 가장 자주 발생했습니다. 유방암에서 부신으로의 전이가. 다발성 내분비 전이는 침륜성 소엽암이 있는 군에서 가장 하나였습니다. 침륜성 소엽 상피암과 내분비 전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내분비 호르몬 시스템. 그런데 두 가지 논문을 동시에 제가 인용했잖아요. 하나는 간에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것. 이 그림에서는 간이 있어요, 없어요? 간이 없습니다. 순수 내분비 조직이에요. 내분비 장기. 이게 우리 몸의 내분비 호르몬 계통이죠. 역시 내분비 호르몬 계통을 표시한 그림인데요. 여기에는 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간. 맞잖아요. 여기 보면은 똑같아요. 내분비 호르몬 시스템은 똑같은데 간이 추가되어 있어요. 왜? 내분비 호르몬 시스템과 간은 상호 의존적 기량 관계에 있다. 내분비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간에서 지방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또 내분비 호르몬이 혈액 내에 급증하면 오히려 간 기능이 위축이 되고 의존적 기량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동의학에서는 옛날 옛적의 한시로 이러한 관계를 보고 수생, 목이요, 목생, 화요, 화생, 토요, 토생, 금이요, 금생, 순이라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의 시스템은 오행의 상생, 상극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그것은 미신이 아니다. 의과학적인데 단지 코드로 표현했을 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키드니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단백분의 효소를 방출하면 간에서 엔지오텐시누진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또 방출해요. 그러면 레닌이 그것을 분해를 해. 효소 변이를 일으켜. 그러면 그것이 엔지오텐신 1이 된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 몸의 체액 조절이 되고 혈압이 조절이 되려면은 누가 또 개입이 되어야 되냐면 폐금경이 개입이 되어야 돼. 그래서 폐에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줄여서 에이스, 그것을 생산해, 방출을 해. 그래서 엔지오텐신을 또 분해해. 분해하니까 엔지오텐신 2가 됐어. 그것으로 온몸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금, 생, 수의 작용에 의해서 폐에서 만든 그 엔지오텐신 컨버팅 변환 효소가 엔지오텐신 1을 엔지오텐신 2로 변신시키자마자, 효소 변화를 일으키자마자 신장 위에 꼭갈콘 부신에서는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더라. 그러니까 폐에 그 작용이 없으면 알도스테론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금생수야. 간에서 만든 엔지오텐신 우진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니까 그것이 엔지오텐신 1이 됐어. 수생목이야. 그로 인해서 심장은 어떻게 돼요? 심박동에 필요한 근육의 힘이 생겨. 그래서 목생화야. 이게 의과학이에요. 의과학이다. 삼심은 과학이다. 따라서 이 두 시스템의 기량작용, 의존적 항상성 유지를 위한 기량작용에 족고름풍 간 목경과 족섬군화신경에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다. 이것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것에 부조화가 생겼을 경우 유방암 환자에게 삼심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과학적인 근거는 넘고 쳐져요. 넘친다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증례보고. 이번에는 비알코올성이 아니고 알코올성. 알코올성 간경변증과 정상혈청 알파 페토프로테인 수치를 가진 남성 환자에서 동시성 유방암과 간세포암이 발생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건강관리공단 여기서 매년 백서를 발표했었는데 남성 암 환자가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욕을 해도 돼. 어떤 무식한 기자 새끼가 쓰기를, 아니 남자가 유방암에 걸렸대. 이 얼마나 엉터리 통계야. 국가건강관리공단을 가리켜 얼마나 이 엉터리 통계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썼거든. 혹시 우리 방송 보고 있나? 에이, 기자 자격도 없는 새끼 같으라고. 남자도 유방암에 걸린다니까. 유방암 환자의 1%밖에 되진 않지만 그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 의하면 남성 유방암은 드물며 모든 유방암의 약 1%를 차지하며 남성 인구 10만 명당 0.7명에 불과합니다. 호르몬 불균형은 에스트로겐 증가와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가 남성 유방암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간세포암은 훨씬 더 흔한 암이며 간경변의 70%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경변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유방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유방암은 희귀하며 모든 유방암의 약 1%를 차지합니다. 간세포암은 70에서 80%의 경우 간경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청 알파 페토 단백질 수준은 간세포암 사례의 절반 미만에서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식 섭취 후 메스꺼움과 복통을 경험한 80세의 남성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왼쪽 유방 영역에서 피부 변색에 있는 크고 돌출된 단단한 덩어리가 관찰되었습니다. 방약 하편에 보면 청간 해울탕이라고 나와요. 동의학이 얼마나 첨단 과학인지를, 첨단 의학인지를 증명해주는 처방 중에 하나. 치, 간장, 울화, 상혈이다. 유방, 결핵, 청간, 해울탕, 주지. 해설하면 간장의 울화로 혈이 상하여 유방에 결핵이 맺힌 것은 청간 해울탕으로 다스린다. 간경화가 간기울결이 아니고 뭐야? 간암이 간기울결이 아니고 뭐야? 그런데 호르몬 대사를 잘못하면 그로 인해 간암도 생기지만 유방암도 생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간장의 울화로 혈이 상하여 유방에 결핵이 맺힌 것은 청간 해울탕으로 다스린다.
간정격의 또 다른 의미가 되죠. 또는 간성격일 수도 있지만. 삼심의학의 이러한 여성질환 그림은 자세한 해설과 함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0. 이거 이번 지금 말씀드리는 시리즈에 이어서 유방암 0기, 1기, 2기, 3기, 4기 등을 다룰 거예요. 일단 그림 그때 다시 인용할 거지만 유방암 0기. 자, 여기에서 작은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여기 림프절이 액와의 겨드랑이의 림프절이 지금 정상 상태예요? 아니죠. 조금씩 스왈렌 림프절이 림프노드 스왈렌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기에서는 유방암의 조직이 이제 확인됐는데 점점 림프절이 붓습니다. 아직 림프절로 전이된 단계는 아니야. 림프절이 부었다는 얘기는 지금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리즈에서 호시킨 박사가 얘기했잖아. 암세포로 점령당한 림프절은 더 이상 림프 면역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호지킨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림프종은 변덕스럽고 불규칙한 성장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림프종 암세포는 휴지기 없이 계속 증식합니다. 반면 암세포에 점령된 림프구들은 감염과 대항해서 싸우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이는 신체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림프구들로 축적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침범된 장기의 정상세포도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림프종은 림프절에서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골수 또는 비장 또는 흉선 등의 림프절이 아닌 림프 조직과 소화기관에서도 발생하며 때로는 뼈 자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직 점령당하지 않았어도 면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붓는다. 스테이지 2 단계에서는 드디어 림프절이 감염된 상태야. 즉 이것은 오른쪽 유방암인 경우 오른쪽 애과의 림프절에 이제 전이가 된 상태지. 3기는 이 전이된 곳이 점점 늘어나. 보시는 바와 같이 늘어난다니까. 그러면 이 상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해하시죠? 자, 점령당했어요. 이들이 점령당했으니까 호치킨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들이 면역력을 발휘해요, 못해요? 못해. 더 이상 이제 면역세포가 아니야. 면역세포가 아니고 면역세포에 침투한 암이 확산되는데 숙주로 이용될 뿐이야. 숙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 절제 수술을 부분 절제든 전 절제는 했어. 그럴 때 이 전이 됐으니까 다 뜯어낼 거 아니야. 다 뜯어낸다고. 한 20, 30개. 경우에 따라서는 40, 50개를 뜯어낸다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는 면역력을 발휘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면 몸의 상당 부분이 면역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다른 암이 아니더라도 꼭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 암이 아니라도 심각한 병증에 노출될 수 있어요? 없어요? 4기를 보겠습니다. 4기의 경우는 애과의 림프절 전체에 퍼졌어. 전체.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 됐어. 왼쪽 유방암이었는데 오른쪽으로 전이 됐어. 왜? 아니 이렇게 림프절이 점령당했는데 어떻게 암세포의 확산을 막을 것이냐고, 저지시킬 것이냐고. 자, 외국에서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삼침쟁이 여러분, no matter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삼침의학으로 암 환우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초기 단계, 암 초기 단계에 와서
저를 온전히 맡기겠나이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합니까? 아니거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미 사기 상태로 접어들었어. 그런데 더 이상 소유되는 방법이 없대. 그럴 때 여러분들 찾아오잖아. 아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몸은 다 망가졌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환자가 서위치료 받는 거에 한 5배 이상의 성의는 보여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와서 그냥 잠시 받고 가고 어쩌다 또 좋아졌는데 나빠지면 다시 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면 그래도 도와줘야 되겠지. 당신은 환자 자격이 없소 하고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말을 계속 해야 되겠지. 안타깝기는 하지.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도와줄래요? 수많은 요법들이 있지만 결국 이것을 뜯어냈어도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들듯 사암집요법 꾸준히 쓰면 신생림프관도 만들어져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자, 하지 정맥류로 정맥을 뜯어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우회도로의 신생관도 만들어요. 우리 몸 스스로가. 사암집요법 계속 쓰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다 보면 신생 림프절도 만들어집니다. 네, 틀림없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쓰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미 망가진 대로 다 망가진 사람이 왔어.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계속하자고. 다만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암 환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제까지 했던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우리 사암집요법 말고라도 어떠한 확인된 대처요법을 쓸 때는 적용할 때는 열과 성을 다해서 따라가야 돼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어쩌다가 한번 찾아와서 그런 것은 암 치료에 도움이 안 돼.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은 축복입니다. 폐경조차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보세요. 20대, 30대 중에서도 35세의 여성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분비량이. 이때 암의 노출이 잘 돼. 유방암이. 근데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이때에 암이 생기는 건 또 뭐야? 70세, 80세가 됐는데 유방암이래.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적은데 여성 호르몬이? 왜? 폐경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쓴 거야. 아니, 어차피 폐경은 운명인데, 숙명인데, 그거 조금 연장하는 것하고, 유방암 걸리는 것하고, 어떤 거 선택할래요? 코멘트 생략. 다만, 그 축복의 메커니즘을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이용하는 암세포가 미울 뿐, 여성 호르몬은 여성에게 축복입니다. 폐경조차도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사암침을 적용해서 어떻게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동서의학적으로 근거 다 말씀드렸죠? 결론 하이라이트.